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아파트 관련된 그 뉴스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 노원 아파트 5채 팔아야 압구정 한 채 산다. 1억 원 초과단지 아파트가 6개월 만에 2배가 급증했습니다. 네, 627 부동산 정책 이후 아파트 상승세는 조금 꺾이는 추세입니다. 하락까지는 가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 매달 1억 원 초과하는 단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1억 초과 클럽 아파트는 무려 1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는 물론 용산 서초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5년 1월엔 1억 초과 단지가 34개에 불과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지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예상대로 이제 강남 2구입니다. 강남구가 46개, 서초구가 25개. 이 아파트로 따지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 음마아파트, 개포주공 그 대부분이 3.3해봐 평당 1억 원을 넘겼고 일부 단지는 지금 2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송파구입니다.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고 나서 그때 급격하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토지거래 규제에 다시 묶였지만 2025년 6월 잠실주공 5단지가 처음으로 3.3m당 1억 7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1억 클럽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과천주공 9단지도 1억 원 바로 아래인 9,239만 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6억 원 규제 때문에 상승폭은 적지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나 어느 정도 규제가 다시 좀 완화해 주겠다는 이제 느낌을 준다고 하면 바로 이제 수도권에서 1억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1억 원 아파트가 계속 속출하는 반면에 지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 현대 14차는 이제 평당 1억 9,717만 원, 반면 노원 청구 3차는 3,791만 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노원 아파트 5채를 팔아야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놀라운 건 과거에 가격이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1991년 노원 중계 경남 아파트와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비슷한 1.4억에서 1.5억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 5월 기준 강남 노원구 평균 매매가 차이는 무려 19억 3,900만 원입니다. 결국에는 그 입지, 교육, 일자리 그리고 정책과 규제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627 정책, 대출 6억 원까지 규제가 됐지만 사실상 중산층은 서울 진입이 봉쇄됐습니다. 반면 기존 자산가들은 세금 외에 이제 별다른 제약 없이 이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 분명 이번 627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화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이 자산가들은 안정된 이 기간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또한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이 더욱더 이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집값이 안정화가 돼야지만 이제 목표가 생기게 되고 또한 현실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데 너무 지금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다른 창업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쓰는데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모든 비용이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큰 이제 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집값이 내야 되는 건 맞지만 걱정인 게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이제 보합일 수도 있어도 장기적 하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첫째, 그 정부는 결국 이제 부동산에서 세수를 거둬야 됩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이나 지금 희망 리턴 패키지나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다른 외 이제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인세를 충당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세수 걷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락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곧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그 상속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식 세대들은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추가적으로 현금 자산이 늘어날 이제 기회가 이제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돈이 뭐 주식 시장이나 다른 이제 시장에 흘러가면 좋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또한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이
이제 부동산에 이제 몰려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안정적인 이 부동산 이 가격이 한 번 더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신호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이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게 맞지만 이제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부도 이제 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그리고 기업 활성화나 이제 소비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을 고려하겠지만 기준금리를 하게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에도 이 보합 상태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와 다르게 이번 민주당 정부는 정말 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이런 인상 위험 요소와 또 한 가지 이제 부동산 입법을 내는 이 국회의원들이 강남 상구에 이렇게 많이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집값 하락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지는 의문이겠지만 정말 이번 정부는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책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방향성을 지켜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